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최고의 인기, 좀 이렇게 제가 우리 학원에 오는 거의 대부분의 애들한테 뭘 하고 싶냐 물어보면 컴싸를 하고 싶대, 그죠? 이 컴싸라는 말도 이게 줄여 컴퓨터 옛날에는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줄여가지고 컴싸라고. 네, 컴싸. 네, 미국 대학을 쓰는데 아이비리그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컴사로 가게 되면 거기다가 아이비리그도 힘든 데다가 컴사가 힘든 것도 또 더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C 버클리 좋은 학교인데 UC 버클리에 가는 것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컴사를 가겠다. 그죠? 컴사를 가고 싶은 지금 보통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뭐 전공하고 싶냐? 뭐 전공하고 싶냐 그러면은 8, 9학년은 전부 다 몰라요 이런 전부 다 10학년까지도 다 몰라요 이러다가 11학년 때 제발 좀 이제 원서 써야 되니까 말 좀 해봐 이러면은 감싸요 이런다고 그죠? 환장하는 거죠 사람이. 정말 환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애는 다 외워요. 나 의대 갈 거야 이런다고 11학년 때. 자,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 지금 따님들이 계신 분들, 따님들 그냥 유튜브 보고 메이크업하고 화장하고 뭐 이런 거 시간 많이 보내는 것보다는 애들이 특활 활동을 길러줄 때도 좀 이렇게 컴싸 이쪽으로 하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컴싸가 유리하다. 대학 지원할 때. 그죠? 여자애들은 유리합니다. 여자가 많이 오지 않고 그리고 퍼센티지로 이렇게 합니다. 자, 컴사에 지원하는 사람이 남자가 1000명, 여자는 500명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100명을 뽑아요. 100명을 뽑아요. 그러면 어떻게 뽑냐면 여자 52명을 뽑아요. 남자는 48명을 뽑아. 그러면 남자는 1000명 중에 48명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여자는 뭐냐면 500명 중에 52니까 이게 많이 줄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커먼 데이터셋에 나오는 그 뭐 합격률이 뭐 아이빌리그 어떤 학교 6%야. 자, 6%인데 얼리로 지원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게 8% 정도로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얼리가 8%란 말은 무슨 말이죠? 레귤러로 지원하면 6%라고 나와 있어도 3% 정도 된다는 뜻이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도 유펜 같은 경우는 어디다 몰리겠어요? 유펜은 와튼 스쿨에 경영학과 쪽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쪽은 1%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NYU는 뭐죠? 스턴이죠. 경영학과 거기도 그쪽으로 많이 몰리니까 그쪽은 정말 뭐 NYU가 전체 한 8% 정도 acceptance rate다. 이러면은 early acceptance rate는 뭐 20% 넘어가요. 그러면 regular NYU는 뭐냐면 한 4%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YU에 이렇게 D인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거예요. 막 레귤러 넣어봤더니 오 내가 스펙이 이 정도인데요. NYU도 안 돼 그런다고. 레귤러로 넣을 때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컴퓨터 공학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전공을 생각할 때 정말 8, 9 이렇게 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에 흥미를 느끼면서 컴퓨터에 이렇게 막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뭐 AI에 관심 있고 뭐 이런 애가 아니면은 갑자기 90학년 11학년 때 컴싸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안 좋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리하다. 특별히 남자애가 그럴 경우에는 정말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컴싸야라는 말은 언제 하는 거냐? 8학년이나 9학년 때 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그쪽에서 이미 정해졌으면 어, 그쪽에서 이미 정해졌으면 그쪽으로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컴싸를 가고 싶은 애가 할 수 있는 그건 뭘까요? 첫 번째, 컴싸는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컴싸는 수학에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다는 애들은 무슨 수학을 해야 되냐면 학교 수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수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학 경시 대회 문제들인 거죠. 그죠? problem solving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수학 문제를 자꾸 푸는 그러면 이제 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수학 경시 대회 문제는 학교 수학 문제보다 엄청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경시대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학교 수학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패턴을 연습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경시대회 수학은 그 똑같은 난이도인데 그것을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갈 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 퍼스널 프로파일 원서를 쓸 때 이 경시대회에서 우승한 거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합격률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로보틱스 그죠? 로보틱스는 이 로봇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조립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작동시켜 보고 명령어를 넣어서 이렇게 코딩을 해가지고 어떤 걸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뭐 너무 세게 쏜다든지 너무 뭐 뒤로 안 간다든지 뭐 옆으로 안 간다든지 이러면은 그걸 다 코딩으로 해서 집어넣는데 그냥 코딩을 그냥 어떤 선생님한테 코딩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애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계속 코딩을 해보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게 되니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언어들을 배웠으면 이렇게 앱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계속 해보고 앱이 만약에 잘 돼가지고 이 앱 자체가 조금 히트를 치는 앱이 됐다. 그러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어, 그 엔터프로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자영업자죠. 벌써 고등학교 시절에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8, 9학년 때까지 아까 말했죠. 이렇게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11학년 때 컴싸 이렇게 얘기하는 애에 비해서 우리 주변에는 이런 해커 같은 놈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애들이 해커처럼 막 돌아다니고 막 컴퓨터에 미친 놈들이 많은데 아, 아, 그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컴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 집에서 엑스박스 원이나 PC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컴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컴싸를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임을 하는 거고 컴싸는 그거를 만드는 게 컴싸죠. 그죠? 그 다음에 컴싸 부분도 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그 프론트가 있고 이게 레어 엔드가 있어서 프론트 엔드는 뭐냐면 이 컴싸 분야 중에서도 주로 유저들하고 만나는 거. 그죠? 우리가 지금 보면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엔드 유저들하고 직접 만나는 프론트 엔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파워포인트 같은 거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구글 같이 이제 거기다가 AI까지 가면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2002년에 쓰던 워드하고 2000 지금 22년에 쓰는 이 워드는 AI가 많이 가미된 거죠. 보면은 그냥 누구 제가 타자 치기 싫으면 그냥 제가 영어 같은 경우는요 타자 치기 싫으면은 그냥 틀어놔요. 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쳐. 예. 예. 이거 AI 아닌가요? 그죠? 그런 거. 보이스 레코그니션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센스를 갖고 있는 컴퓨터를 만드는 게 프론트 엔드고요. 그다음에 저기 rear end라는 거는 뭐냐면 뒤쪽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디바이스 같은 거, 시스템, 그죠? 어떻게 하면 더 뭐 와이파이를 만들고 뭐 이런 건데 더 이렇게 위성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인터넷망을 더 이렇게 개발하는 부분, 그죠? 그런 쪽이 있고요. 중간 부분에서는 소위 그 시큐리티 그러니까 보안이죠.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보안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컴사를 해야지. 정말 컴사 원서를 쓸 때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해서 네가 하고 싶다라고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에 관련된 거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정말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컴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컴퓨터 사이언스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분야는 지금 현재 모든 공학 분야를 덮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가 또 세부되고요. 컴퓨터 공학 중에서도 뭐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바이오메디컬에 쓰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메카트로닉스죠. 그 머시너리, 그러니까 자동차 조립할 때 이게 자동으로 하는 거, 그런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비주얼 인식, 그다음에 오디오 인식, 그다음에 차 위성으로 해가지고 차 자동 주행,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지 않으시면서 컴사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결정을 하실 분들은 여기가 경쟁이 심각하니까 9학년 때부터 왜 내가 컴사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애만 컴사로 가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이언스로 가는 게 좋겠죠. 자, 미국 캐나다 대학 중에서 컴퓨터 공학 순입니다. 공동 1위로 UBC, 토론토, 워털루. 자, 이 세 학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이 세 학교만 가고 싶잖아요. 그죠? 다른 데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SFU 뭐 별로 안 땡기죠? 엄청 그래도 좋습니다. SFU 컴퓨터 사이언스 다니시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네, 굉장히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잘 나가는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UBC 토론토 워털루. UBC 공대가 우리랑 지금 제일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는 1학년에 입학할 수 없다. 그죠? 안 받습니다.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컴퓨터 사이언스로 1학년 때 그 UBC 갔잖아. 뻥이야. 그죠? 뻥이에요. 왜냐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뭐. 그지? 그다음에 UBC Faculty of Science나 UBC Faculty of Art 소속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과학대학이고 이건 인문대학인데 이거로 입학해서 최소 1년간 prerequisite 과목, 즉 여기다가 first year English가 들어간다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영어 과목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보고 판단해서 내가 컴사로 뽑겠다는데, 나는 정말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뭐 수학을 잘하는데 영어를 못해. 그러면 프리리퀴짓 과목에서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가 원하는 컴사를 못 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학년에서 듣는 과목을 잘 이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스페셜라이제이션으로 UBC 컴퓨터 사이언스를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UBC 사이언스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English 11, 12, 이거는 그냥 UBC 최소 자격이에요. UBC는요, 11학년, 12학년 잉글리시가 69%다. 그럼 아예 지원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70% 이상 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70%부터 80% 사이가 되면은 아마 뭔가 좀 인터내셔널들한테는 다른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네. 적어도 6개의 과목, 12학년 과목이에요. 11학년 과목은 들어가지 않고 12학년 과목이다. 그래서 캐나다 대학 가려면 12학년 때문에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12학년 성적만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과목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과목을 들으려면 11학년 때 이 과목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 선택에서 늘 12학년 때 내가 그 학교가 원하는 과목들을 딱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UBC 사이언스에서는 하이 80s에서 90% 정도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로 따지는 86% A 정도가 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UBC 사이언스는 갈 수 있고 들어가서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면 컴퓨터 사이언스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UBC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갈 때는 사실 올해 고3이면 지금이 아니라 대학교 1학년 때가 진짜 경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사이언스로 유명한 워털루인데요.
워털루는 11학년 성적 거의 보지 않지만 12학년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는 11학년으로 평가를 한다. 이거는 이제 early를 넣었을 경우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수강을 해가지고 점수를 올리는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우리가 이게 80%인데 좀 한 번 더 해가지고 85. 재수강 과목은 마이너스 5점의 페널티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11학년 때 12학년 낼 과목을 듣고 또 한 번 똑같은 과목을 더 들으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더 들으면 그냥 마이너스 5점을 하니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학생은 캐나다 영주권 시민자에 비해서 합격률이 약간 낮을 수가 있다. 워털루가 그렇습니다. 이 학교가 왜 그러냐면 캐나다의 국방대학원이나 마찬가지인 학교예요. 그래서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캐나다 시민권자들을 좀 많이 퍼센티지별로 조금 많이 뽑는. 그러니까 이게 이 학교가 그러니까 캐나다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 학생들에 대해서 크게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아요. 특별히 영어 성적이 낮을 경우는 워털루 갈 거를 좀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워털루는 UBC와 달리 바로 12학년 졸업과 더불어 컴퓨터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워털루는 컴퓨터 공학도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컴퓨터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일렉트리컬 이건 전자공학이죠. 전자공학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 그죠? 그다음 반도체 이런 거. 그다음 메카니컬 기계공학이에요. 그다음에 메카트로닉스 그 로봇 공학이죠. 그다음에 시스템 디자인 이건 AI에 관련된 건데 이 모든 과들이 다 이제 컴퓨터 공학과 연관이 되어 있는 공학인데 대부분 안정권은 전체 12학년 6과목 정도를 제출하는데 모든 게 90% 이상이다. 그러니까 그냥 86% A만 받아갖고는 안 되고 좀 더 90점을 상회하는 A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학 계열은 조금 낮죠? 보면 그래도 지금 비교하려고 제가 그다음 바이오메디컬은 또 높죠. 그러니까 의대로 가려면 이걸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높고 이쪽 컴퓨터 쪽에 높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론토 역시 자 토론토는요 UBC하고 워털루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사이언스를 지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1학년이 끝나고 사이언스를 스페셜라이제이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토론토라고 할 때는 토론토가 캠퍼스가 3개거든요. 그 세인트 조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진짜 말하는 본교고요. 그다음 나머지 2개 뭐 미시사가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조금 분교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의 세인트 조지 캠퍼스를 말씀드리는 건데 캠퍼스당 전공 하나만 지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컴퓨터 사이언스를 선택을 1지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2지망이 떡 나와. 그 말은 오케이 여기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다른 거 하나만 말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희한하죠? 네. 컴퓨터 사이언스 선택할 경우에만 2지망이 나와요. 네. 자, 1학년부터 바로 입학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도 아까 워털루만큼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된다. 이걸 딱 들어보면요. 갑자기 서울대 생각이 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니야. 네. 그런데 1학년 때부터 바로 입학할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 경쟁률을 얘기할 때 왜 서울대 정도가 아니냐? 너그럽게 받아줍니다. 네. 안 될 사람은 그냥 떨어뜨리기 때문에 뭐 들어갈 때 막 요만큼만 들어와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몇 명 형편이 되는 대로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그런 경쟁률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학년 때 바로 컴사로 들어온 애들은 스페셜리스트 옵션이라는 거를 졸업장에다가 쓸 수 있는 거고요.
세인트존스 캠퍼스에 그러니까 문과대학에 들어와서 prerequisite 즉 사전 필수 과목들을 이수한 후 UBC처럼 2학년 전후에 전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럴 경우에는 바로 입학할 때는 합격률이 9%인데 이렇게 갈 경우는 그런 방법도 있다더라. 다 가는 게 아니라 한 11%, 10% 정도만 상위 10% 정도만 컴퓨터 사이언스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렇게 2학년 때 바꿔서 한 애들은요. 스페셜리스트 옵션이라는 걸 붙일 수 없고 메이저라고만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다. 자, 1학년 때 바로 들어온 애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스페셜리스트다.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12학년 영어를 포함한 6개 과목의 평균이 한 92% 정도 여기 지금 스페셜리스트 옵션으로 들어갈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워럴루가 한 90%, 91%, 그다음에 토론토가 한 92%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UBC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잘해야 되는 거고. 그죠? 됐죠? 그다음에 지원서를 쓸 때 보통 토론토에 이렇게 아트 사이언스로 들어가는 경우는 다른 서플리멘터리 어플리케이션이 별로 많이 없는데 여기는 컴사에 들어오는 경우는 서플리멘털 어플리케이션으로 퍼스널 프로파일들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뭐 특별 활동이라든지 상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네.